우리 정치 개혁은 어느덧 사회적 아젠다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 개혁이 우선시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번 회차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IFS 청년 기자 3명이서 뭉쳤습니다. 신동민, 김선우, 이경환의 신선 어셈블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좀 이게 인상 쓰고 했는데 오늘은 좀 청년하고 귀엽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하고 많은 의원 중에 박지원 의원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4.13 총선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여의도 국회에 여소야대 전국을 만들어주고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 신생정당을 만들어줬죠. 그런데 그 국민의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막 신음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또 사퇴하고 철수했고, 이 상황에 또 국민의당은 비대위 체제가 됐고, 더민주, 새누리, 국민의당 전부 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 여의도 국회가 비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무도 혼돈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의도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정치인인가? 아니면 자기의 자리를 보전하고 자기의 그런 권력을 위한 길만 추구하는 정략가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정치인인가 정략가인가에 줄타기를 하는 박지원 의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프로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942년 6월 5일 전남 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속은 국민의당, 지역구는 전남 목포시고요. 학력은 단국대학교 상학학사를 받았습니다. 좀 놀라웠던 게 1972년에 동서양행 뉴욕지사 지사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요. 네, 1992년에 14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셨고, 그다음에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역할을 하셨으며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 비서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1999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2002년 대통령 비서실 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다음 18대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그리고 20대 국회의원까지 모두 목포에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자, 프로필 소개 간략하게 하고요. 자, 이제 저희가 맨날 하는 코너죠. 입법 활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중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을 지정하여서 재창하도록 한다. 그다음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 및 고양하고 그다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동민 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박지원 의원이 이런 법안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5.18 기념곡은 이미 국가 지정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노래를 합창을 하면 어떻고 그렇죠. 재창을 하면 어떤가? 근데 이게 요새 한창 이슈가 되니까 이거를 틈타가지고 어떻게 한번 이렇게 언론에 좀 띄워보고 광주 민심을 챙기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방, 왜곡,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 형법상에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법안으로도 충분히 벌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5.18에만 이게 지금 5.18 특별법이 원래 7조까지밖에 없는데 8조에다가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비방 왜곡 문제를. 왜 그거를 꼭 넣어갖고 기존에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5.18에만 특별하게 특수성을 부여하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5.18 그때 광주 선열들의 이 피땀 어린 고생과 이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 다 같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다 같이 일어나서 노래 한번 불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왜 안 불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창으로 안 하니까 안 불렀다고. 재창을 하면 어떻고 합창을 하면 어떻습니까? 합창을 해도 일어나서 부르면 되는 건데. 안 불렀잖아요. 아무튼 그렇고 저는 나아가서 이
무엇보다 5.18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폄훼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 아니 왜냐면은 보세요. 명예훼손죄가 이미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명예훼손죄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명예훼손죄를 이제 다 그 커버하는 건데 어떤 특정한 명예훼손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다고요. 일베 한번 보세요. 걔네들은 이 좋아요, 나빠요 표시를 추천 또는 민주화로 표시를 해요. 이거를 민주화로 표시를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민주화가 하향 평준화의 의미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그 좀 진보 세력, 야당 세력들이 항상 뭐 민주주의, 민주화 하니까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5.18을 인정해주고 숭고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에는 전혀 저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5.18의 특수성을 부여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형법을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기존에 이미 지금 뭐 특수한 명예훼손 말씀하셨는데 특수 명예훼손죄에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5.18 그 굉장히 공감하신다 그러는데. 아 저는 5.18을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부를 줄 아십니까? 임을 위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아니 저도 알고 저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부터 5.18을 굉장히 추대하고 잘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잠깐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한마디 할 거 더 있어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 이유가 주로 주된 논리가 뭐로 내세워져요? 이 신동민 군처럼 아주 이 원리 원칙에 입각한 게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이 종북 노래래요. 북한 영화에서 그 메인 음악으로 상영됐다고. 그리고 그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이미 저 김정은, 김정일이래요. 이거 정치 쟁점화, 정치 프레임화 시키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고요? 박지원 의원이 한 거 아니에요? 아, 다 같이 한 거지. 그 보수 진영에서도 근데 하고. 법안으로 위반하려는 건 박지원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네, 무슨 말인지 일단 양쪽 의견을 좀 잘 들어봤고요. 일단은 두 분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박지원 의원의 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략적인 판단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데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동의는 하죠. 네,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일베라는 집단이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여러 이제 영향력을 미침에 따라서 이런 명예훼손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선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졌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연 법안으로 이제 막는 것이 과연 맞느냐와 더불어서 5.18에만 이렇게 특수성을 말씀하셨던 대로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안은요, 이제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골자를 좀 살펴보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역할에도 이제 진출을 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의 진입자재, 확장자재, 사업 축소 등에 대한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권고의 이행 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역할에도 이제 진입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큰 골자인데 대기업 규제죠 이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선우 씨, 네. 이 법은 어떻게 보세요? 이 법은 굉장히 적합하며 반드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을 골자로 이 대중소기업 간의 이런 부적절한 격차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법들이 본물 터지듯이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대기업은 재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주로 대기업 집단이 엮여있는 재벌들이 경제의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재벌 독점 사회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굉장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한국 사회를 좀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대기업들이 뭐 한식 뷔페나 뭐 이런 소상공인들의 골목 상권까지 다 침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먹고 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이거를 인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렇죠. 양극화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양극화와 자유민주주의 불평등을 사회인데.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면은 내 계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기업 규제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기업을 왜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왜 대기업을 우리 끌어내려야 되는 상대로만 생각을 합니까? 우리들이?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강자를 약하게 한다 그래서 약자를 강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강자를 끌어내린다 그래서 약자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약자를 강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할 일이지. 왜 이 대기업을 규제를 해갖고 중소기업이 살 거란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자유시장 경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 경제의 기본이 뭡니까?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회, 깨끗한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능력과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는 걸 깨끗이 수용할 수 있는 게 그죠. 시장 경제의 예.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인데 기본인 지금 건 재벌 아는데 때문에 안 된다고 기본인 이게. 건 좀 들어주시죠. 기본인 건 아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아니에요. 근데 대기업이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부터 어폐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넣자 그러시면서 그 규제를 넣음으로써 인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자고 지금 대기업을 규제하자는 거죠. 규제를 하게 되면은 기회가 대기업은 막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대기업은 막을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충분히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죠. 그럼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네요? 아니요. 자유시장 경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하기 위해서 좀 막자 이거고. 아무튼 그거고 예. 제가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건희가 빵을 팔아서 되겠습니까? 빵을 팔다가 결론적으로는 취소됐죠. 취소됐지. 이제 자기도 이제 그거 아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기업이잖아요. 사내이보금도 빵빵하게 있고 계열사도 있고 전문가들 싹 다 모여 있는데 그 좋은 두뇌 집단과 자본력을 가지고 왜 그런 골목 상권을 침투하냐고. 저 바이오도 있고 저 반도체도 있고 저거 스마트폰도 있고 알파고도 있고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기업가 정신답게 이렇게 선도해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골목 상권에 대기업이 들어가는 건 기업가 정신에 위배되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럼 거예요. 누가 막아요 그걸? 못 막죠. 우리 헌법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예요 그거는. 네, 이게 이제 하이에크야.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신동민 씨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대기업의 진출을 국가가 막느냐, 그죠. 왜 규제를 하느냐. 예. 그것이 결론적으로 시장 경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예.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 경쟁해서 살아남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야지 네, 그렇죠.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김선우 씨가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대기업은 그간 이제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그리고 대기업은 이제 골목 상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밥집 한식 뷔페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 친구 말은 좀 너무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좀 대기업을 이렇게 너무 악마적인 이미지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자영업 비율이 우리나라도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단순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와도 이제 생계와도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대기업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사업 확장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박지원 의원 의정 활동 쭉 보면서 느꼈었던 건데 저번 주에 이제 원유철 의원 의정 활동 제대로 안 했다고 제가 뭐라 그랬었잖아요. 와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보세요. 박지원 의원이 19대 국회 동안 법안을 17개를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한 개가 대안 반영 폐기됐고 한 개가 계류 중이었다가 총 15건이 임기 만료 폐기돼 버렸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자꾸 저번서부터 뭐라 그러냐면 뭐 법안을 제출 안 했다. 법안이 통과가 안 됐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그러시는데 꼭 국회의원이 법 만들려고 있는 겁니까?
법 만들어야죠. 아니에요. 국회에 들어가면은 아니에요. 입법부다 입법부. 입법부의 주된 기능이 뭐냐면 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중앙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원보다도 자기 정당에서 한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럼 이분은 지금까지 한 언행이나 행적들을 보면은 정부를 과감하게 비판해요. 그러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행동을 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 중앙 정치 하면은 예. 뭐 입법 활동은 그냥 아니 안에 내팽겨 쳐도 좋다 그게 아니라 꼭 자꾸 우리 김선우 씨가 저번서부터 말하는 게 국회의원은 입법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조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도 사실 예. 맞는 그죠? 말씀이에요. 또 덧붙이자면 이 법률을 자꾸 만든다라는 예, 것이 예. 결론적으로는 규제를 늘려나가는 그죠. 것이기 안 좋은 때문에 거예요. 그렇게 네. 좋게 보지 않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법을 많이 그죠. 만드는 법을 것에 많이 대해서. 만들면 어찌됐든 간에 규제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겁니다. 아무튼 오케이 예.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의 바람이 있는 게 그죠, 예. 의정 활동을 이제 중앙 정치인, 입법 정치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비례대표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예. 그럼 그건 중앙 이해하지만, 정치인이 하나 예. 딱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제 딱 이끌어 나가주면 얼마나 이제 좋습니까? 국회의원을 또 영어로 러메이커라고 하니까 법을 러메이커. 만드는 사람이 이해를 맞죠. 네. 합니다. 네, 다음 이제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박지원의 말말말. 네, 박지원의 말말말 좀 진행해 하면 웃어줘야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하네 진짜. 네, 이제 첫 번째 말말말은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개헌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개헌의 시기가 왔다라는 이제 멘트를 하셨었는데요. 사실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일단 이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 두 분은 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혹은 뭐 4년 중임제와 뭐 의원 집정부제 이런 얘기가 지금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큰 이제 틀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제요. 신동민 씨는? 저는 의원 내각제 형식으로 개헌이 돼야 된다고 느낍니다. 의원 내각제. 예. 그럼 일단 김선호 씨부터.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가 됐을 때 혹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재앙이 생길 겁니다. 재앙이. 왜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 권력이 너무 세거든요. 장관, 차관들보다 어디 국장들이 다 제일 세요. 그 사람들한테 실권이 다 있기 때문에 일본이 내각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굴 마담이고 실무 차관들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한다고 그 높은 공무원들이 그 우리나라가 제대로 변혁이 되겠냐고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의원 내각제를 왜 찬성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권력이 너무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더 위너 테이크스 이트 홀의 그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권력을 나눠야 되거든. 근데 권력을 나누려면 의원 내각제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를 하다 보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 정치. 예. 의원들 개개인의 권한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이 들어왔잖아요. 예, 대통령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의원 내각제적 성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제는 그래가지고 없애고. 지금 의원 내각제 지금 그 의원들 예. 지금 장관도 하고 그랬잖아요. 황우여 뭐 최경환 이런 분들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총선 있으면 다 장관직 버리고 가잖아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아니 그 일 자체를 개판으로 했잖아요. 그건 뭔 얘기? 아니 그 의원들 수준이 떨어지는데 아니 그 그거를 사람을 그거는 본인의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론이 그래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우리가 완전한 대통령제 가거나 완전한 내각제 가거나 해야 돼요. 근데 완전한 대통령제 가게 되면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위너 테이크 톨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다. 저는 미국식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의 그 디모크라시를 계승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5년 단임제다 보니까 저는 이제 5년 단임제를 보면서 이 청년의 시각이지만 보다 보면은 왕조를 하나 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딱 대통령 되면은 자기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이 딱딱딱딱 낙하산으로 보내주고 자기 사람들이 이제 딱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5년 동안 다 자기 사람들이 이제 호가호위 해주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그런 성격이 강했잖아요. 나아가서 이게 자기가 한 번 하고 끝날 거를 아니까
중장기적인 아젠다를 갖고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럴 구조도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창조경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전 그것만한 경제정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초기 집권 1, 2년 차에 제대로 이게 시스템을 갖춰놓지 못하니까 지금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힘 다 빠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한다면 당연히 의원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제에서 문제가 뭐냐면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대통령이 힘을 못 써. 미국이 봐봐 셧다운 나고 그게 다 대통령제 하에서 여소야대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오바마가 막았잖아요. 소통을 해서. 그럼 박통이 소통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아니 박통 언제 박통? 근데 아니, 아까 김선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의원들 수준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과연 이제 내각제를 됐을 때 캐비넷을 구성할 만한 그런 의원들의 수준이 되느냐라는 이런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동감을 하는데 하다 보면 나아지겠거니 하는 생각이 이거 지금 정치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 이거 너무 도박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님이 그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자기 권력 그거야. 그런데 네. 지금 아까 미국 말씀하셨는데 세계 선진국 중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어디 있나요? 프랑스요. 프랑스는 약간 다르죠. 이원 집정제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 하면은 옛날에 칼 레벤슈타인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프랑스는요. 의원 집정부제긴 한데요. 그 말씀하셨던 의원 집정부제의 성격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바뀔 그게 없어요. 내가 동거정부 공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독일 말 했잖아요. 레벤슈타인. 네. 네. 레벤슈타인이 뭐랬냐면 대통령제가 미국을 벗어나는 순간 민주주의와 죽음의 키스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제라는 거는 미국의 지리적 특성, 국가적 특징에는 알맞지만 그게 그 미 대륙을 벗어난다면 전혀 맞는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왜 의원 내각제를 또 찬성하냐면 영국에 보면 PMQ라 그래서 Prime Minister Question 그쵸. 그게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우리가 국가 지도자의 생각을 낱낱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 기자회견조차 많이 안 네. 하는 지금 불통이 박근혜 대통령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 지도자가 뭔 생각을 하는지 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PMQ든지 뭐든지 하다 보면은 상대방 야당하고 싸우다 보면은 내 생각이 드러나거든요. 난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국가 지도자의 생각을 낱낱이 알고 싶어요. 네. 직접 가서 물어보시고 네. 저는 의원 내각제로 이제 도박 어린 성격의 그런 도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좀 우리 좀 전략적으로 확률 높은 걸로 국민 여론이 예. 좀 따르는 대로 가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일부 동의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예. 논의가 진행된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혹은 권력을 더 불리기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왜 상시청문회법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 얼마 전에도 그 교육부 장관을 데려다 놓고 한성규 총리가 한성규 의원이 얘기를 하던 그 모습만 보더라도 장관을 자기 다리 밑에 발 밑에다 두는 이런 좀 면모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미친 거죠, 인사청문회 그리고 상시청문회법 그리고 덧붙여서 뭐 대통령 시행령에 대한 국회 심의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입법부가 본인들의 권력을 너무나 불려나가고 싶어한다는 욕구를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과연 진정 어린 마음에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밥그릇을 챙기기 우선적으로 밥그릇을 챙기는 것에만 이제 생각을 함으로써 그러면 이런 우리 논의가 사회자는 지금 대통령제를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제가 4년 중임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저쪽이랑 의견이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여론이에요. 이게 그렇죠. 여론이라고. 여론조사 결과 봐봐. 네, 그래서 이 부분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지고요. 자, 다음번으로 이제 또 넘어가자면 박지원 의원이 대선 출마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한 2달 전이죠. 이희호 여사가 이제 대선을 권유했다라고 얘기를 하자 또 그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원걸 씨가 박지원이 어머니를 이용한다. 그래서 본인의 정략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 이래갖고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지원 의원의 대선 출마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김선우 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거 아니죠.
물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꿈꾼다라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청년이 보기에는 절대 네버 대통령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의원님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신 분 아닙니까? 오. 솔직히 맞잖아요. 저기 전라남도. 그리고 그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호가호위 하시고 그 항상 권력이 있는 길만 쫓아다니시고 그저 편한 길. 권도가 아니십니까? 권도가. 아, 권도. 그저 권력의 길만을. 아니 쫓는 박지원 사람? 의원이 뭐 중앙 정치 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빅피처 큰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정치에 기여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의견이 비슷한 게 뭐냐면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 적어도 대통령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거나 자신만의 특별한 그런 걸 마련해야 돼요. 뭔가를. 그죠. 이 양반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뭐 맨날 말만 하면 뭐라 그래요? DJ 정신 계승. 아 DJ 정신이 뭔데 맨날 자기가 계승한다 그래요. 발음 똑바로 DJ 정신이라고 예, 발음 똑바로. DJ 정신의 계승. 그리고 이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DJ 비서실장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도 없는데 대통령을 하겠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JTBC 인터뷰 하시는 거 볼 때 들었었는데 이호 여사가 뭐 대선 출마 권유했다라는 거는 별개로 자기가 호남의 이익을 대변해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게- 거지. 진짜 화가 난다. 그죠. 아니 지금 김부겸 의원이며 저기 이정현 의원이며 저기 부산의 더민주 의원이며 지역주의 그거 깨겠다고 지금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박지원 의원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을 하겠다라는 멘트를 자꾸 날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진짜 울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 김홍걸 씨가 이렇게 반박을 한 것도 박지원 의원 이전에 안철수 의원이 있었죠. 그죠? 안철수 의원이 또 뭐 의희호 여사가 이런 말씀 해주셨다. 아니다. 우리 어머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또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아주 그냥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부터 해서 안철수 천정배 대표 이제 사퇴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신데 국민의당 사실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떤 포부가 남달랐습니다. 그럼 이대로 괜찮은가? 어떻게 보세요, 김선우 씨?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새 정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근데 저는 사실 국민의당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도 그렇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있어요. 철저히 검찰 조사하고 다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랑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모든 리더십을 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MBN이 이거 관련해서 박지원이 안철수의 리더십 색깔을 빼려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저는 시겁했어요. 이게 제일 오히려 리베이트보다 큰 문제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왜냐면은 국민들이 왜 국민의당 비례대표 많이 뽑아주고 그랬습니까? 안철수란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새 정치에 대한 염원이겠죠. 새 정치에 대한 염원이었어요. 찰스가 그렇게 진짜 막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하겠다. 이러니까 막 피 터지게 얘기하니까 성대모사 하신 거죠? 네, 성대모사 했고 피 터지게 하니까 그거 믿고 응원해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국민의당을 진짜 도로 전라도당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안철수라는 브랜드로 정당이 생기는 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까지 1인 정당으로 갈 거예요. 게다가 국민의당 저는 출범 자체부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도 이런 조잡한 당이 없어요. 설명을 좀 더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과 이념과 뜻이 같은 사람과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직된 집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출신 성분들을 보란 말이에요. 정동영 의원. 좌파 정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상돈 의원. 본인이 보수 진영의 보수 학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합되고 여기저기서 그냥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모인 조잡한 아주 그런 잡종적인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그러면 이건 정당으로서의 기본 이념이 없고 기본적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새정치 말했는데 새정치 한다는 게 뭐가 새정치예요 대체? 국민들한테 새정치한다고 뭘 새정치한다고 그랬습니까? 고정하시고 아니 고정할 수가 없는 게 보면은 각 정당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 그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국회의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보수와 진보가 모여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편을 들어줬던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 논리에 따라서. 그죠.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그냥 이렇게 잘 못하고 있으니까 대안으로 국민의당을 찍은 건데 그런 국민의당이 지금 이념도 없고 뜻도 없고 조잡한 정당이고 그냥 철새들만 모여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상돈 의원만 해도 대표적이에요. 이상돈 의원. 그렇죠. 보수진영의 보수진영의 학자라고 그랬던 양반이 좌파들이랑 지금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있고 이게 정당입니까? 시정 잡배 모임이지. 좀 고정하시고요. 예. 지금 너무 언행이 거치세요. 네. 저는 국민의당이 좀 창업가 정신을 받들어서 이제 시작은 미천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제 나름 3당 전국에서 중간자적인 역할도 잘해줘. 그래도 국민의당 나름 잘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국민의당 국정교과서 그것도 이제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 상시 청문회법도 예. 이제 협조하는 것도 그렇고 잘하는 거 많아. 너무 욕하지 마요. 저도 국민의당이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획을 그은 거 시초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도무문 정도를 걷는 데 있어 거칠 것이 없다. 결과를 그럼 봅시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신동민 씨는 이제 출범 자체부터 좀 사실 의문이 가는 이제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선호 씨는 그럼에 불구하고 제3당의 역할을 지금은 못 하고 있지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집단이다. 그렇게 가야죠. 너무 그렇게 쏘아 붙이면은 그 사람들도 할 말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상돈 의원 얼마 전에 당선됐는데 너무 그러지 마요. 사실 이제 국민들의 염원은 아직까지도 이제 국민의당을 좀 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당 출범을 할 때 자기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노선이란 것이 이제 정당에선 필요한데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이제 국민의당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혹은 이제 국정교과서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우파적인 얘기를 또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한 노선을 취하는 것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 바람대로 국민의당이 이제 제3의 어떤 길을 개척하는, 때론 새로운 정당으로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줄 평을 할 건데요. 이제 박지원 의원과 국민의당에게 한 말씀씩 이제 하겠습니다. 김선호 씨부터 한번 해주시죠. 박지원 의원님, 이제 제발 정략가가 아니라 정치인이 돼주십시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좀 잘합시다. 좀 뽑아줬는데 사람들이 네, 잘 들었습니다. 잘합시다. 화이팅! 신동민 씨. 저는 박지원 의원한테는 할 말이 없고 국민의당한테 한마디 할게요. 예, 한마디 그 하시죠. 국민의당 그 구성원 여러분 이제 새 정치를 하지 말고 새 정치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센데요, 이거. bir드가 아니라 뉴 예, 그러니까 팔레틱을. 철새 정치를 하지 말고 진짜 뉴 폴리틱 그걸 하라는 겁니다. 보면 다 저기 철새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오늘 쭉 들어봤는데 두 분 다 영어를 잘하시진 않네요. 잘. 네, 오늘 저희가 마련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번 1화 때 원유철 의원을 하면서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조금은 거친 면모가 혹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거북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대로 갈 것입니다. 네, 저희는 이보다 조금 더 러하게 갈 생각이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정보 전달에 있어서 혹은 사전 정보를 좀 더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 말씀하시죠? 제 꿈은 국밥입니다.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밥값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밥값하는 그날까지 저희 신선한 어셈블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